그리고 그 김남국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 한번 기사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선거 전부터 기획한 것 같다는 요지로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와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수박들이죠.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책임론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개딸 집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죠. 나온 게 뭐냐? 다이너마이트 소속에 있는 그 분이 개딸분이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녹취록 요거 깔 때 권지웅 비대위죠. 비대위에 권지웅이 나와가지고 이거 중도층 지겨워한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비대위가 또 비난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뭐라고 했냐, 박지원이 팬덤 정치와 결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난을 한 거예요, 박지원이.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 정치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청년이니까 그 이재명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더라. 최강욱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할 때 얘기하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박계들이.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이 청년 조직 후보 직속이었는데 간부들 쪽에서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얘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원욱 의원, 이재명 깠던 그 사람 공천위원장인가 뭐 그랬죠. 그 사람이 일회용 컵 환경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환경운동가들이 민주당에서 다 떠나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위가 캠프마다 다니면서 어차피 질 선거다. 윤석열이 화합 메시지를 낼 거다. 3번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주의를 심어놨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화합하니까 저쪽에서 좋은 메시지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라고 비대위가 의원 캠프를 찾아다니 또는 그쪽에 출마자들 캠프를 찾아다니면서 김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야, 질 건데 왜 그렇게 하냐? 힘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얘들은 해당 행위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던 비대위들, 그 다음에 수박계들, 나는 그 거짓말 탐지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을 찍었다. 띵, 오케이. 나는 그럴 것 같아. 그거를 그래프로 하지 말고 220V 전기로 연결했어. 아예 줄게요. 거짓말하면 220V 직결로 찌릿찌릿하게 그렇게 연결해서 검사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왜 선거 기간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후보뿐만 아니라 개딸들도 이 더운 날 에어수트 입고 쫓아다니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는 동안 이런 식으로 뒤에서 김을 빼고 힘을 빼고.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선거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이번 선거 다 질 것 같은데 이 지는 거 다 송영길 이재명 때문이래.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진보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체로도 한번 이걸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졌다는 의미로 너무 많은 것을 버려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이 카드는 끝난 거, 이 사안은 끝난 거라고 버려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작가 TV는 과감한 새로운 기획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리즈요? 밭갈기에서 이제 보리밭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지선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싸우고 선전했지만 졌던 후보자들부터, 또는 이제 이겼지만, 그러니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여론조사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냈던 분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깝게 지신 분은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나는 무조건 될 줄 내가 찍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마이너스의 성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로 또 많은 득표를 성공했던
미안하네. 제 이름 못 외우는 거 미안합니다. 우리 서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엄청나게 밀렸는데도 역전승을 거둔 우리 평택 시장님. 이 양반도 그 개표 다룰 때 그림이었거든. 막판 추입이. 죄송합니다. 이상한 용어. 막판 역전이 대단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했고, 본인이 느끼는 지역 민심에서 승리와 패배의 이유는 뭐고, 앞으로 뭘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의원들 따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들을 수 있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번 지선을 뛰어보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나는 가장 의문스러운 게 양산에서 세상에 시의원까지도 한 명도 민주계가 안 됐어. 부산도 전멸입니다. 8명이 전부 전멸이야. 부산은 싹쓸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거기가 계신데 낙향해갖고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 계열이 둘만 돼도 원래 둘 됐었던 데야. 근데 8이 싹 국짐으로 바뀌었어. 경남지사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지역 사람들과 지역 민심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를 이미 이제 밭은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들뜬 볼이 밟아준다는 마음으로 한 분씩 이번 선거에 참여하셨던 현장 관계자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한번 물어보자고. 인천은 이겼는데 경기는 왜 졌을까? 시장은 왜 못 이겼을까? 계양에서는 이겼지만 왜 계양이 그렇게 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인천시에서 못 이겼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보려고 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방과 무관하게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저희도 그냥 저희는 정치를 비난한다기보다는 풍자하고 해설하는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화 들라고 이해가 쉽게끔 정치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고발 당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민주를 위한 앞으로 정권 재탈환을 위한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당 개혁을 위한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세력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밑바닥 탐방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수박 개들이 난리를 치면서 절대 안 돕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은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장에서의 가장 큰 그 낙선 요인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아니 왜냐면 갈 때마다 그거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나간 후보들은 갈 때마다 그 얘기를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당의 정체성을 깎아먹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적극적인 그 우호 세력이었던 40, 50대를 선거에서 이탈시켜버린 거예요, 박지원이. 맞아. 하기 싫게 결과적인 만들었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5, 60대와 20, 30대의 싸움이었고, 그나마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층으로 있었던 지들이 말하는 중도일 수도 있고, 적극적이지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했던 세력이었던 이 40, 50대들을 사실상 투표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 책임을 왜 안 질라 그래, 지금 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답답한 우리 수박 낙지 관련된 얘기 했고요. 낙지가 내일 오전에 떠난다고 합니다. 새벽 비행기로. 네. 갔는데, 안철수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고 했는데, 민주당사나 아까 얘기한 코프집 골목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올 수 있죠. 네, 안철수는 마라톤을 배워왔는데, 낙지는 우리 낙지는 뭘 배워올지, 아무튼,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낙지의 잔당들을 우리가 반드시 전당대회 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문자 보내기 하고 있고,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공개해가지고 시민들 의견 듣겠다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낙지의 노역에 대한 이낙연 노역에 대한 노역이야 방송은 이건 진짜 노역이에요. 네. 저는 이 타이틀 자체가 노역으로 뽑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니 총리까지 했는데 지금 70이에요 나이가. 그만하셔야지 이제 뭐 다른데 나와도 당선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어.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권력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망탄하기 위한 전형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파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동안 사실 이제 그 같은 편이기 때문에 못 건든 부분 많잖아요. 라임 사태부터 시작해갖고 아들의 삼부토건 사장, 아니 동생이죠. 동생의 삼부토건 관련된 거, 부인의 미술관 관련된 의혹들, 전남지사 때 의문의 죽음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 재산이 1조 원대라고 하는데 그 재산 형성 과정 등등 파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팔 수 있는 게 낙지거든요. 근데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못 팠어요, 그동안은. 그리고 우리 진영 사람인데도 검찰이 안 팠습니다. 한 개도 안 팠어요. 자, 왜 안 팠을까? 이제는 팔 겁니다. 검찰도. 왜? 낙지연도 드러내면서 낙지 계열에 있는 애들도 협박하기 좋고 민주당 자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딱 좋은 인물이 낙지연이거든요. 우리가 안희정 때문에 한동안 말하자면 그 도덕성에 관한 한 페미에 관한 한 맹공을 받아야 했던 거랑 똑같은 사태로 낙지연에 대한 비리 미국 가면 나는 바로 한동훈이 털기 시작할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력도 없어서 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냅둬도 아무런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무튼 우리가 전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네, 낙지 탐방을 아주 탕탕이가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기 열린공원에서 많이 털었는데. 약해. 뭐가 약해요? 그분들은 요리는 많은데 조미료가 없어가지고 강렬한 맛이 덜하잖아. 에헤이, 저희가 재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역에 관련된 방송의 중심에는 우리 소요 변지유 아나운서가 센터에 있었다는 거를 고발하실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자. 아껴야겠네요. 네. 센터에서는.